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50%로 유지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 여건을 보겠습니다.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이후에 대외 여건 변화를 보면 세계 경제 회복세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주요 국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1, 4분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는 등 회복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적극적인 재정 집행 등에 힘입어 6%대 중반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유로 지역도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국제 유가는 산유국 간 감산 논의 그리고 미국의 원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4월 하순 이후 배럴당 40달러대로 상승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 같은 유가 상승 등을 배경으로 해서 주요국의 주가와 금리, 환율이 대체로 안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실물 경제를 보면 수출은 여전히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내수는 3월 이후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수의 개선은 경제 심리의 개선, 승용차와 스마트폰의 그 신제품 출시, 그리고 재정 조기 집행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신흥시장국의 경기 흐름, 유가의 향방과 같은 대외 리스크 요인 등에 비추어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1.0%를 나타냈으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8%로 전월과 비슷했습니다.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물가는 저유가의 영향으로 당분간 1% 정도의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유가로 인한 물가 하락 압력은 하반기 이후에 점차 약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지난달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다가 4월 말경부터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 우려에 따른 주요국 국채 금리의 하락 등을 반영하여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원 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의 안전 자산 선호 등으로 상당폭 상승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국내 경제가 완만하나마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향후의 경제금융 상황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 회복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장세가 당초의 예상 경로를 밟아가는지 점검하면서 아울러 기업 구조 조정의 진행 상황과 이것이 금융 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은 전원 일치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질문 세 가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은행이 2009년에 자본확충 펀드에 10조 원을 대출을 해줬었는데요. 당시는 전 세계적으로 위기 목소리가 높았던 상황이고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 보이는데 향후 자본확충 펀드에 지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규모는 그때 당시보다 적을 거라고 보면 되는 게 맞는 건지 일단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달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올랐는데요. 아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미국이 환율 보고서 발표를 하면서 우리나라 등 주요 제조 국가들을 겨냥해서 달러와 약세를 조금 유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반대로 움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두고 말이 좀 많은데 국민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 기자님께서 자본확충 펀드를 그것이 최종 확정안으로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현재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 관계기관 간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바도 없고 그야말로 지난주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펀드도 하나의 방안으로 논의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자본확충 펀드 방식을 채택한다 하더라도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는 현재 국책은행이 보유한 여신의 건전성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그에 따른 자기 자본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 달러 환율이 동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사실상 중앙은행 총재로서 환율 수준에 대한 평가라든가 전망은 거의 다 언급은 사실상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동향만을 말씀드리면 이제 5월 중에 원 달러 환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3월 이후에 빠르게 진행되어 온 글로벌 달러화 약세 흐름이 최근 조정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신흥국 통화도 같은 기간 동안 동반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말씀하신 김영란법은 이게 소위 김영란법이죠. 이게 원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시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동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서 동법안 시행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오히려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는 과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동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입법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영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유영식 기자입니다. 직전 금통위하고 이제 새로운 금통위원이 새롭게 구성돼 가지고 지금 첫 회의를 했는데요. 직전 금통위에서는 이제 통화 정책만으로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기 어렵고 효과가 이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이제 나왔었는데
이번 신임 금통위원도 이에 전반적으로 동의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현행 기준금리 수준이 완화적이라는 그 평가가 유지된 것에도 어떻게 지금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또 좀 자본합총 펀드 관련해서 그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이 방식이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을 끌어올리지 못해서 출자 방식보다는 이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채은행 손실 흡수 능력을 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현재의 그 글로벌 저성장 추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는 성장세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우리 유 기자님 말씀하셨던 저희 금통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은 저희들 금통위에서만이 아니고 뭐 비근한 예로 그 G20 중앙은행 총재재무장관 회의라든가 또 IMF, OECD 같은 국제기구 그리고 학계 인사 등 이게 전문가 그룹에서도 이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장입니다. 신임 금통위원들도 이 같은데 인식을 같이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화적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평가인데 저희들이 뭐 요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늘 그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활동을 뒷받침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제가 부족하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그 금리 정책의 그 어떤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저는 조금 좀 주의하는 그런데 현재는 현재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펀드 그 보통주 자본 비율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물론 이제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접 출자가 유용한 수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런 국채은행들의 보통주 자기 자본 비율과 총 자기 자본 비율의 재고 필요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포함해서 모두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은의 참여 방식도 지금 관계기관 간 협의체에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이고 보다 구체적인 언급은 제가 여기서는 좀 삼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 정재윤 기자입니다. 그 총재님이 잠깐씩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관심이 아주 높다 보니까 그 자본 확충 펀드 관련해 가지고 그 현물 출자 플러스 자본 확충 펀드로 뭐 사실상 합의가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09년에는 이제 한은이 그 산은에 대출을 해주고 산은이 이제 펀드 시중은행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상 산은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 중간 역할을 해줄 그 기관이 뭐 어떤 시중은행이나 다른 뭐 기업은행이나 이런 데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지 어떤 그런 스킴을 구상하고 계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전 박승 전 총재 그 기자가 저 기사를 보니까 지금 조선해운 이런 게 사실상 사양 산업이다. 좀 더 과감하게 구조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도 있던데 지금 이 그 구조조정 기업 구조조정 정도의 과정에 대해서 이게 좀 더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그 총재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질문하신
현물 출자 자본 확충 펀드 그 합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혀 합의한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 자본 확충 펀드도 그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릴 수는 없고 2009년 사례를 또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자본확충 펀드가 현재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고 설령 자본확충 펀드로 저희들이 그 안을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 안이 채택되더라도 그 스킴을 짜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기술적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조성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펀드의 운영 구조는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그 회수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하는 그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도 다 협의해서 논의해서 거기서 이제 결론을 얻어내면 그 결론을 갖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양 산업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그 구조 조정의 속도 어떻게 되느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한국은행이 이런 그 구조 조정에 대한 어떤 권한과 책임을 가진 기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런 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관한 연구나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정부의 그런 그 전체적인 기업 구조 조정의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블룸버그 통신 최원웅 기자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건 이제 대외 여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호주에서는 금리를 내렸고, 그리고 다른 노무라나 JP모건 이런 데서는 호주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반면 최근 미국 지역 연준 총재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매파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중앙은행들 그리고 해외 그 경제 여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이제 한국과 미국의 내외 금리 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10년물 금리의 경우는 한국, 미국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꽤 유지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10년물 기준으로 내외 금리 차가 거의 없어진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이게 이때까지 자본 유출입이 그러니까 채권 자금이 어떻게 움직였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호주의 경우 최근에 기준 금리를 인하를 했고 미 지역 연준 총재들의 일부인 총재들이 좀 매파적인 그 인상을 시사하는 그런 그 반언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의 경제 금융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여건에 맞춰서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라 제가 그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이제 마땅치 않고 내외 금리 차 건입니다. 미 연준의 통화 정책, 예를 들면 금리 인상 여부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 시에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금리 정책이 미국의 어떤 금리 조정과 1대1로 직접 연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은 내외 금리 차에 영향을 줘가지고 자금, 특히 채권 자금의 유출입에는 물론 유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 채권이든 주식이든 증권 투자 자금의 유출입은
이런 내외 금리 차 외에도 다른 요인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그 위험 선호 심리의 변화라든가 또 환율 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국내 어떤 기업 그 수익 여건, 그다음에 국내 경제 어떤 것이 상황 이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자금 유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은 1, 2월에는 이제 자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만은 2월 한 하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그 순유입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런 내금리차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떤 펀더멘털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금융시장에서 위험 선호 심리 변화 이런 것을 반영한 결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총재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준금리 수준이 실물 경기를 지원하는 데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발언들이 통화정책의 시그널로 사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그 완화적이다 혹은 뭐 부족하지 않다라는 표현들이 금리 동결의 신호를 읽히는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지 좀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채은행 자본확충하고 기준금리 정책하고가 어떤 선택적인 문제인 건지, 예를 들면 국채은행 자본확충을 해주면 다른 어떤 금리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늘이 조금 유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정책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게 두 개가 병행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걸 하면 어떤 걸 안 한다라는 차원의 문제인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번 달 통방문도 그렇고 경기 진단이 그래도 아직은 좀 낙관적인 것 같은데요. 4월 달에 전망한 경로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구조조정이 향후 본격화되면은 이 부분이 경기에 미칠 영향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부족하지 않다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번갈아 쓰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달이던가요, 그 완화적이다라는 앞에 이제 충분히 완화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충분히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꼭 무엇을 의도해서 했다기보다 그런 질문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과거에 인하할 때도 예를 들면은 뭐 2%에서 1.75로 간다든가 1.7에서 1.50으로 갈 때도 그 전의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현재의 금리 수준이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 또 완화적이다 이런 표현을 써왔습니다. 단지 그때 금리 조정은 예를 들어 완화적인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 마느냐 그 차원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현 하나가 너무 직접적으로 그 금리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좀 경계한 거고, 과거에 저희들이 금리 조정할 때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판단, 그다음에 완화적이라고 하는 판단 하에서도 금리를 내렸다는 점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본 확충과 금리 정책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별개의 사안입니다. 다만 그 기업 구조 조정 과정, 그 추진 과정에서 파급되는 실물 경제, 금융 시장에 대한 영향은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저희들이 완만한 저희들이 4월 한 달 전에 전망을 내놨습니다만 그 이후에 그 한 달간의 상황을 보면 아직 그 전망을 뭐 이렇게 바꿀 만한 유의적인 변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갈지를
저희들이 지켜볼 거고, 그다음에 구조 조정이 이제 어떻게 추진되느냐, 어떤 속도로 그것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영향은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아일보 정임수입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총재님께서 이전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중앙은행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자본확충 펀드도 여러 가지 논의되는 방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자본확충 펀드 외에 그 한은의 손실 최소화 원칙을 지켜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손실 최소화 원칙은 중앙은행의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고 어떻게 보면 책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던 채권 매입을 하던 그런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제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는 법을 보면 저희들이 대출 또는 그 매입 대상을 국채라든가 정부 보호증체에 한정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자본확충 펀드 외에도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그런 얘기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실무진들의 협의를 좀 제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모든 방안, 그 구체적인 내용은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이고 그 협의체의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뉴스 손예슬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난달 통방위 그 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한 의원께서는 외환시장 변동성이 사실상 국내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이를 계속 경제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한은이 어떤 제도적 차원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한은에서 외환 변동성에 대해 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본확충 펀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재정과 통화 정책의 손발이 맞아야 된다는 어떤 주장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재님께서 작년 아제르바이잔 갔을 때 일본의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과 총리가 잘 만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런 일들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손발이 잘 맞다고 지금 평가하시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들의 발언에 대한 그 실무부서의 답변은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외환 시장 변동성, 저희들이 사실상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는 늘 일관된 저희들이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좁혀서 얘기하면 환율의 흐름을 아마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 그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고, 그야말로 그냥 펀더멘털과 전혀 관계 없이 일종의 한 방향으로의 쏠림이 심하든가 하는 그 이례적인 변화에 대해서만 외환 시장 안정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총재와 부총리 기재부 장관 간의 만남은 정말 그것이 뉴스가 되는 것이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거시경제 정책 재정이든 통화 정책이든 거시경제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거시경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일은 그냥 하등에 이상할 것이 없고,
저희들도 필요하면은 그런 부총리와의 만남은 필요할 경우에 갖는 것은 뭐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를 자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